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0월 26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 가지 공지를 드리면 제가 내일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영상을 하루 업로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평일날 올리지 않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 영상을 하루 건너뛰고 제가 금요일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코스피를 보면 오늘 0.6%의 상승이 나왔고 약간은 오후장에 하락하는 모습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전장에는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지만 오후장이 되면서 조금은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반대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종가가 거의 최저가에서 마무리되었고 코스피하고는 다르게 오후장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도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하고 또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 업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반대로 최근에 부침을 겪고 있었던 현대기아차, 오늘도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고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였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위메이드가 10% 이상의 강세가 나왔었고 그 외에는 큰 움직임 없이 1% 전후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이 6천억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몇 개월 만에 정말 이렇게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는지 궁금할 정도고 웬일로 이렇게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참 신기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오늘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별다른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오늘 3%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역시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은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적극적으로 매도세가 있었네요. 그리고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었던 SK하이닉스. 그런데도 희한하게 오늘 정말 많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생각과는 다른 수급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장중에 실적 발표를 했었던 삼성 SDI.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었고 그걸 토대로 매수를 했는지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오늘 하루만 1,000억이 넘는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었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 SDI,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반도체하고 2차전지 딱 이 종목만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하나금융지주, 셀트리온, 밑에 두 종목을 제외하면 기관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하고 반도체 이쪽에 정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오늘도 미국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나스닥이 종가상으로 2.2%의 상승이 나왔고 종가가 거의 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S&P 500은 마찬가지로 1.6%의 상승과 함께 단기적으로 추세가 조금 돌아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직전 저점을 높이고 있고 또 10월 초에 형성했었던 고점을 높여가면서 짧게나마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다우지수는 1%의 상승이 나왔고 제가 어제 한 차례 말씀드렸었던 61선하고 121선 여기를 조정 없이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다우지수나 나스닥, S&P 500에 비해서 보다 큰 상승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인지 오늘 국내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들 타 업종 대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전체 시장 흐름이 좋아서인지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흐름이 상당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를 보면 니케이도 1%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중화권 증시가 굉장히 부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만 오늘 0.6%의 상승과 함께 오랜만에 빨간 양봉이 들어오고 있고 상해지수도 1.4%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2% 가까운 상승이 나오네요. 자, 사실 저는 오늘 국내 증시가 출발하기 직전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2%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또 개장과 동시에도 회복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빠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전장에 조금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전체 선물지수라든지 코스피 계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가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보다는 전날 미국 시장의 정규 시장 흐름, 그 흐름을 조금 더 따라가는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면 나스닥 선물지수가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까?
바로 시간외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까지 나스닥 대표 기술주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생각보다 실적이 부진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외 6.7% 급락이 나왔고,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6.6%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나스닥 선물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한편으로 돌려서 보면 이런 실적 부분은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의 자체적인 바운드리 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은 큰 바운드리 안에서 세계 시장의 연동을 보일 수가 있다면, 단순히 결과적인 실적만 보고는 이게 국내 시장에는 큰 파급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실적이 조금은 부진하게 나왔었고, 그리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컨센은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예상 외로 6.7%의 시간외 급락이 나왔고, 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실적 예상치가 약 15% 정도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투심을 악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지수까지 차례대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국내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바로 SK 하이닉스. 자,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일단은 기사 타이틀을 보시는 것처럼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60%나 줄어들었고, 내년 투자를 50% 축소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 대비 무려 16%나 밑도는 영업이익이었어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오후 2시가 조금 안 되었는데 하이닉스가 2%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2.7%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저번에도 한번 발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10월 초 당시 이쯤이었나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고, 컨센의 밑도는 영업이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히려 밑에 꼬리를 달고 빨간 양봉으로 마무리되었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쪽에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10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를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를 조금은 반대적인 시각으로 볼게요. 자, 예시로 삼성전자 작년 초에 9만원을 돌파했고, 그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재료를 살펴보면 반도체 빅사이클이 올 것이다, 이런 재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증권사에서는 10만원 이상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이슈가 나왔었고,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수급을 보면, 자, 21년 1월 달이에요. 이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정말 거칠게 나오고 있었고, 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더 중요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당시에 주가가 정말 최고점을 찍고 있을 때 실적은 정말 잘 나오고 있었고, 반도체 빅사이클이 올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재료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최저점을 찍고 있을 때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고 2023년까지 계속 겨울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적은 조금 전 하이닉스를 보신 것처럼 정말 죽을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보면, 자,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을 때는 오히려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왔다면,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는 반대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월은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반대되는 시각으로서 반도체의 업황, 나아가서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일단 삼성전자는 올해 초에 주봉상 22평을 이탈하고 나서 단 한 차례도 돌파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위치는 강하게 돌파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반도체 못지않게 2차전지 기업들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SDI도 보면 월봉이었죠. 월봉상으로도 장기 이평선 계속 맞닿고 내려왔던 22평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 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제가 이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죠. 몇 개월 동안 강한 지지 역할이 되었었고, 그 지지선을 깨고 나서 강하게 저항이 되었었죠. 그런데 그 저항선을 이번 주에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들 모두 다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는 삼성 SDI를 중요시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확실히 10월에는 저는 반도체하고 2차전지, 그렇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린다면 반도체도 대형주 위주, 그리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위주로 배터리 셀 기업 혹은 코스닥 상위 종목에 있는 소재 기업들,
이쪽 업종을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지금의 주가 흐름을 예측을 하되 절대적으로 맹신해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흐름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인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할 때 대응을 어떻게 더 잘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려봤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2021년 초 당시하고 지금의 공통점을 토대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어요. 때문에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부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져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